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코나입니다. 민지 씨와 함께하는 음악 네. 여행. 예, 이번 시간에는요, 헤비메탈, 그 중에서도 좀 강력한 네. 예, 거의 스트레시 뭐 메탈 이런 네. 것들을 저희가 소개하려고 좀 모였습니다.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마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네. 어렸을 적에 헤비메탈 음악으로 음악을 입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메탈리카를 그렇죠. 통해서 네. 헤비메탈에 입문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오디오 평론 뭐 이런 쪽 일을 하면서도 제가 테스트할 때, 오디오 테스트할 때 메탈 음악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네. 예, 민지 씨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오디오 세팅할 때 이게 굉장히 모순인데 제일 울리기 힘든 네, 장르가 메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또 메탈 애호가로서 메탈을 반드시 먼저 올리기도 하고요. 뭐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음반들이 격동의 80년, 90년 그렇죠. 늘 격동의 시대. 겪은 그 세대에게 아마 교과서 같은 음반들이 네.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예전처럼 두 장씩, 네. 예, 두 장씩 초이스를 해왔습니다. LP를 하나하나 얘기를 해가면서 음악도 들려드리는 시간 갖겠는데요. 저희가 오늘 일단은 준비한 시스템, 음악을 네. 들려드릴 세핑이에요. 예, 신상. 완전 신제품입니다. 예, 야마하의 풀셋으로 준비를 네. 했어요. 일단은 여기 중앙에 보이시는 게 야마하의 새로 나온 스트리밍 앰프입니다. 예, 야마하가 네트워크 플레이어나 인티 앰프, 그다음에 뭐 AV 리시버 이런 것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이 제대로 된 스트리밍 앰프는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네. RN2000A라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인티 앰프와 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디자인도요, 과거의 그 빈티지스러운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그렇죠. 구현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네. 네, 이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리뷰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스 기기도 야마하입니다. 야마하가 몇 년 전에 계속 5000 시리즈, 네. 플래그십 시리즈를 다시 내놨었죠. 그 전설의 네. 기간틱 저의 턴테이블. 그 로망 턴테이블이에요. 완전. 네. GT1000, GT2000 뭐 네. 다양한 모델이 있었는데 최신 모델은 GT5000. 5000. 예, 야마하의 현역 플래그십 턴테이블이고요. 카트리지는 전통의 오토폰, 카덴자 레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야마하예요. 야마하 NS2000A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 야마하의 이전에 플래그십 이제 5000 시리즈가 나왔었고 최근에 또 다시 그 하위 모델로 선보인 제품입니다. 이것도 소리가 어떨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 처음부터 약간 빡세게 헤비메탈로 한번 테스트를. 먹여보겠습니다. 전기를. 네. 그러면은 첫 번째 곡을 한번 민지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레코드 주제를 삼을 때 메탈리카를 중점으로 또 다른 메탈반을 준비했는데요. 현재를 기점으로 거의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현역이에요. 그렇네요. 네. 네. 너무 오래된. 네. 시간이 화살 같죠. 네. 40년 현역의 메탈리카가 지난달 4월에 신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메탈리카 왕의 기원과 그리고 메탈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먼저 준비한 음반은요, 바로 딱 보이시는 메탈리카의 2집 네. Ride the Lightning입니다. 뭐 자켓만 봐도 벌써 막 전율이 막 이렇게. 네, 전기를 막 짜르르 맞으시는 것 같죠? 메탈리카는 메탈을 모르는 사람도 그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거의 뭐 클래식으로 치면 베토벤 같은 전설이죠.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런가요? 네. 메탈리카 팬들이. 메탈리카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결성이 됐는데요. 리더가 드러머인 라스 네. 올리히예요. 네. 굉장히 작고 소중한 비주얼인데요. 네. 라스 올리히가 제가 알기로 아마 5살인가의 디퍼플 공연을 보고 네. 와 쩐다. 나도 저런 음악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락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80년대 초반에 아마 일간지에 이제 광고를 냈어요. 밴드를 모집한다고. 네. 그렇게 해서 제임스 해필드가 왔고요. 데이브 머스테인이 이제 찾아오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초창기 메탈리카가 이제 결성이 되죠. 네. 그리고 나서 83년에 거의 데뷔 앨범 발매 직전에 데이브 머스테인이 쫓겨나죠. 네. 네. 데이브 머스테인은 거의 천재적인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그렇죠. 네, 천재죠. 워낙 헤비한 알코올 중독
네. 예, 심해가지고 그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에 대형 그 그레이하운드 버스에 태워서 그냥 보냈다고 해요. 집에 가.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베이시스트를 이제 영입하면서 데뷔 앨범은 83년에 발매를 하게 되는데요. 1집에서부터 너무 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네. 킬러몰. 예. 다 죽여버리겠다. 예. 정말로 그래서 1집으로 거의 다 죽여버린 게 아닌가. 인기가 네.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어서 2집 바로 이제 라이드 더 라이트닝이 발매가 되는데 제가 그 많은 메탈리카 앨범 중에서도 2집을 선정한 이유는요. 베이시스트 클리프 버튼을 빼고는 메탈리카를 얘기할 수 없어서라고 생각해서요. 네. 네.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메탈리카 앨범이고요. 입문하기에도 네. 아주 훌륭합니다. 조금 메탈의 심포니적인 해석이랄까요? 네. 네,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그 서사, 그 기승전결이 뚜렷하고 굉장히 케이스가 큰 느낌의 그런 곡 형태인데요. 클리프 버튼이 글쎄요, 천재들은 일찍 죽는다고 하죠. 그 네. 아이러니가 있는데 24살에 투어 버스 전복 사고로 이제 혼자서 사망을 하게 되면서 네. 네. 거의 뭐 메탈리카의 전설적인 존재로 남고 떠나버립니다. 네. 제가 이 중에서도 이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울리나 네. 를 선곡을 했는데요. 제목 그대로죠. 처음에 도입부를 들어보시면 코나님도 아마 어릴 때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막 전율이 일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네. 일렉 기타 사운드가 아니라 베이스 기타였다. 아, 네. 네.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카피할 때도 아마 굉장히 힘든 곡이고요. 네. 클리프 버튼이 왜 천재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메탈리카를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꼭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같이 네. 한번 들어보시죠. 울려볼게요.
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네. 저도 오랜만에 정말 들어봤는데요. 저는 최근에 뭐 희한한 턴테이블을 하나 봤어요. 아, 프로젝트 오디오에서 내놓은 또 네. 메탈리카 한정판 턴테이블 네. 하나 번개 봤었는데 모양의. 예,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예, 라이더 라이팅 그걸 컨셉으로 해가지고 턴테이블 이제 베이스가 플린스가 이제 약간 번개 모양으로 네, 디자인 맞아요. 됐었잖아요. 예, 아마 메탈리카의 광팬이라면 예. 그냥 관상용으로 하나 예, 저도 장만하고 싶을 만큼 예. 네,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저도 메탈리카입니다. 네. 저는 메탈리카를 처음 접한 게 제가 중학생 때 이 앨범이에요. 바로 블랙 앨범. 아, 블랙 네, 앨범. 이게 5집이죠. 5집인데 이 앨범을 처음에 카세트 테이프로 샀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제 팝 음악 뭐 마이클 잭슨 무슨 뭐 그렇죠. 비틀즈 네. 아니면 팝 뭐 명곡 뭐 몇 선 해가지고 막 네. 이런 거 뭐 듣다가 근데 헤이메틀이라는 거 처음 들었는데 너무 처음부터 좀 센 걸 들었는지 정말 이게 꿈에도 나올 정도로 꿈에도 네. 그 막 멜로디와 이렇게 뭐 보컬과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무섭기도 했고 막 그랬어요. 엔터 샌드맨 그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은 막 그거 아이가 무섭잖아요. 잘 때 네, 악몽 꾸는 것 같이. 네,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때 메탈리카를 처음 접하고 완전히 이제 팬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이전에 나왔던 앨범들을 많이 구입해가지고 막 듣기 시작했었죠. 근데 5집을 처음 접한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행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집에서 이전의 스트레시 메틀에서 조금 더 대중화된 약간 그렇죠. 좀 메인스트림으로 네. 그래도 좀 많이 올라선 약간 그런 좀 사운드 메이킹을 보이잖아요. 네, 작곡에 있어서도 조금 더 완성된 그렇죠. 네, 완성형이죠. 그렇죠. 블랙 앨범은. 예. 그런 이유가 보면은 나중에 알게 되는데 프로듀서의 역할이 굉장히 네, 맞아요. 크더라고요. 네. 예. 한 번 중간에 바뀌잖아요. 그게 그쵸. 머틀리 크루 프로듀서였나요? 맞아요. 네. 밤락, 네, 밤락의 맞아요. 머틀리 크루의 뭐 닥터 필굿 네. 뭐 이런 앨범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잘 나가던 인기 있던 그 락 밴드들의 프로듀싱을 했던 사람이 이제 맡게 되죠. 네. 그 전에는 플레밍 라스무센이라고 그 사람이 했었고, 네, 맞아요. 예. 이게 되게 그 깜찍한 일화가 있는데 라스울리가 평소에 머틀리 크루 드러머를 좀 까잖아요. 예, 예. 까는데 닥터 필굿을 듣고 예. 네가 이렇게 잘한다고? 이럴 아. 리가 없는데 니네 프로듀서 누구야? 예. 이렇게 해서 뭐 영입을 아. 했다는. 네. 네, 근데 밤락이 정말 사운드를 정말 잘 만들었고, 맞아요. 그리고 사운드뿐만이 아니라 연주나 이런 것들에도 그러니까 상당히 좀 관여를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이 싸웠다고 그래요. 녹음하면서. 근데 나중에는 결과물이 굉장히 좋았다. 예. 그래서 다들 이렇게 만족하면서 맞아요. 한동안 또 계속 같이 네. 하는 그런 사이가 됐죠. 네. 예. 제가 이 집을 뭐 들려드리긴 했지만 네. 뭐 메탈을 입문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에게 네. 주저앉고 제일 먼저 꺼낼 음반입니다. 메탈리카의 블랙 앨범. 네. 네, 잘 보시면 그 모서리에 뱀이 한 마리 있는데 또아리를 틀고 네, 있죠. 다리를 틀고 있죠, 아주. 예, 나중에 발견하고 저는 좀 약간 섬뜩했는데 네. 어린 마음에. 이게 메탈리카가 이게 91년에 발매되고 리이슈도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LP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원래 자기 앨범을 찍어내던 공장을 그냥 인수를 해버려서 네. 뭐 4월 달에 나온 지난 신보도 벌써 LP가 발매돼서 판매되고 아, 있을 만큼 네. LP 발매에 아직도 굉장히 열성적이죠.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음반 가지고 나온 거는 이게 재작년인가 발매된 거 재발매예요. 근데 그 이전에 블랙핸드 레코딩 그쪽에서 나온 거보다 조금 더 좋더라고요. 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전에 나온 것들도 몇 개 갖고 있는데 하여튼 최근에 나온 재발매입니다. 네. 하여튼 이걸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틀어드린 곡을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네, The Unforgiven.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앨범에서 사실 Nothing Else Else Matters랑 Matter, 그래도 그 다른 곡에 비하면 약간 발라드 같은 아주 말랑말랑한 곡을 그렇죠. 선곡하셨죠. 잠시 쉬어가는 느낌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가 메탈리카를 얘기할 때 뭐 그 하위 장르가 스래시 메탈이잖아요. 그 네. 메탈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메탈리카가 아마 음악적으로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네, 스래시 메탈을 대중화시켰다라는 게 그렇죠. 아마 가장 인상 깊은 일이 아닐까 싶어요. 메탈 음반이 뭐 빌보드 1위를 한다는 거는 대단한 일이거든요. 장난 아니죠. 네, 대단한 네. 업적을 이뤘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 네. 메탈리카를 이제 위협하는 네, 네. 벗어나서 메탈리카를 위협하는 경쟁자. 두 번째로 준비한 메탈 음반은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굉장히 위협적인 자켓 메가데스입니다. 메탈리카 원년 멤버인 데이브 머스테인이 이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태워져서 쫓겨나고 일을 일을 갈았다고 갈면서 그러죠. 네, 아파트에서 혼자 이제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 하루는 그 층간 소음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짜증이 나서 이제 항의를 하러 갔는데 마침 그 녀석이 베이시스트였다. 이 자식이 거의 클리프 버튼의 그 버금가는 명연주자네 해서 같이 밴드를 결성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게 네. 바로 메가데스가 되는데요. 예, 메가데스는 전 세계에 통틀어서 메탈리카에 대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메탈리카와 유일하게 예, 뭐 맞불 작전을 놓을 수 있는 스래시 메탈의 그렇죠. 영원한 2인자.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스래시 메탈 막 한창 듣고 어렸을 때 그 네. 당시에 뭐 4대 천왕이다 뭐 네. 이러면은 메탈리카, 메가데스, 스, 슬레이어, 엔스렉스 엔스렉스, 네. 뭐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슬레이어랑 엔스렉스는 워낙 좀 약간 좀 논외로 하고 네, 이 메탈리카랑 메가데스가 약간 대결 구도를 항상 네. 형성하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데이브 머스테인 파였기 때문에 네. 아싸의 길을 갔는데요. 오늘 이렇게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네. 정말 기쁩니다. 머스테인이 제가 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타고난 천재 그렇죠. 였기 때문에 메탈리카 초창기 1, 2집에도 다 머스테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예. 뭐 머스테인이 자기가 쓰지 말라고 한 리프를 메탈리카 측에서 써서 또 열받아가지고 예. 비꼬우면서 똑같은 리프를 이용해서 뭐 다른 곡으로 연주한다거나 그런 일화들은 너무 유명하고요. 스파이더 리프라고 해서 예. 네, 파워 코드를 꼭 거미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예. 치는데 그게 데이브 머스테인이 이뤄낸 제일 큰 뭐 스래시 메탈의 업적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음반은 이제 92년에 발매된 카운트다운 오브 익스팅션에 수록된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인데요. 네, 예. 메가데스에 만약 입문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제일 먼저 권하는 음반이고요. 거의 메탈리카를 넘어서는 스래시 메탈의 교향곡입니다. 메탈리카 광팬들이 몰려옵니다. 다 붙어. 이 리프를 들어보시면 진짜 한편에 작은 교향곡이 생각될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연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거의 뭐 99%에 가까운 작곡 천재의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데이브 머스테인 주도하에 멤버 교체가 몇 번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메가데스의 가장 황금기 라인 마티 프리드먼과 그렇죠. 그 투기타 라인으로서의 가장 멋졌던 시절에 이제 그렇죠. 연주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그럼 들어볼까요? 네. 큐. You take a model man and put him in control.
교향곡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앨범 중에 스키노 마이티스 네, 잇몸. 이 앨범 이 곡을 저 오디오 테스트할 때 좀 들어요. 오. 초반부터 이렇게 터져 나오는 막 드럼, 네. 드러밍 이게 스피커가 표현할 수 오디오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뭐 타격감, 밀도감, 이게 속도감 이런 거 네. 테스트하기 상당히 좋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 심포니 오브 디스트럭션 말고도 코나님이 말씀하신 스킨 온 마이 네. 티도 그렇고 또 스웨링 블렛, 아, 네, 젖은 총알. 네. 또 제목이 다 멋있습니다. 네, 아주 멋져요. 네. 그래서 저도 오디오 테스트 할 때도 이렇게 꺼내서 듣는 앨범이고요. 제가 준비한 게 라이센스인데 네. 이제 92년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네. 지금 조금 굉장히 고가에 이제 아, 거래가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메가데스의 앨범을 처음 접한 게 이 앨범이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LP로 어렸을 때 샀었는데 이것도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들 집에 네. LP렉을 잘 뒤져보셔서 이제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네. 코나님의 네, 다른 메탈 밴드를 한번 네. 엿볼게요. 어떤 네, 여기 뭐 메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드림 시어터의 앨범입니다. 저는 이게 국내에 소개됐을 때 사람들이 뭐 매체나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헬로윈과 메탈리카를 합쳐놓은 음악 같다고 뭐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딱 들어봤는데 그 말이 어느 조금 맞는 것 같고 그것보다 더 되게 독특한 또 이들만의 개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프로그레시브 메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저도 드림 시어터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메탈인가 아, 락인가 그 우리가 먼저 이렇게 소개해드린 메탈리카나 메가데스나 사실은 음악적인 기초 지식이 없이 그렇죠. 그냥 작곡을 했다거나 이제 보통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많죠. 예. 근데 이제 드림 시어터는 전 멤버가 거의 뭐 기초부터 시작해서 예. 완벽하게 음악을 배운 사람들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곡에서 너무 많이 묻어나요. 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대생들이 이제 주축이 됐다 보니까 뭐 악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하면서 네. 막 정말 헤이메탈 씬에서 보기 힘든 네. 굉장히 좀 아카데믹한 고급. 예. 네. 인텔리 네. 맞아요. 인텔리. 예, 인텔리전트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어요. 제임스 라브리의 보컬도 정말 환상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헤이메탈 밴드에서는 이제 키보드가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없죠. 예, 케빈 무어의 또 건반 뭐 네. 이런 사운드 이런 게 모두 합쳐져서 정말 예술적인 맞아요. 메tal 음악이 완성되지 않았나. 밸런스가 정말 끝내주는 메탈이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예상이 되겠지만 네, 가장 유명한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이 앨범 처음 내놨을 때는 싱글로 네. 그러니까 싱글을 의도한 작곡인지는 모르겠지만 Another Day가 Another Day를 저도 진짜 많이 싱글로 들었는데. 싱글로 찍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뮤직비디오도 만들었다고 네. 해요. 근데 실제로 라디오나 이런 데서 별로 인기가 없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별로 홍보도 안 했던 풀미 언더가 이제 네. 아름아름 알려지면서 오히려 Another Day보다 풀미 언더가 훨씬 네. 인기를 끄는. 예. 우리나라 그 모 평론가께서 플립 언덕이라고 하셔가지고 제 머릿속에 계속 플립 언덕만 생각나요. 김편님한테 물들 것 같아요. 남무성 작가님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남무성 작가님도 약간 그런 개그가 네. 있으시고. 네. 그러면은 풀미 완전 언더. 대곡이죠. 그렇죠. 네. 좀 긴데요. 정말 그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네, 플립 언덕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잘 들었습니다. 뭐 드림 시어터, 메탈리카, 그다음에 메가데스 뭐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헤비메탈 음악들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간만에 저는 막 학창 시절 때 막 이어폰 끼고 네. 몰래 막 헤비메탈 음악 들으면서 수험 공부하던 막 그런 시절도 생각나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네. 메탈 밴드들 거의 이제 각각의 멤버 연식이 네. 환갑을 다 아마 넘으셨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AV 대표님한테도 그 네. 재밌는 일화를 하나 들었던 게 그 매장에 오시면 이제 처음에는 클래식이나 재즈를 들으시다가 네, 이제 방에서 혼자 편안하게 청음하십시오 하면 네, 다 이제 락이나 메탈을 들으신다고 네.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트로트도 많이 들으시죠? 아, 네. 근데 네. 다들 가슴 속에 그 메탈 열정을 숨겨 놓으시고 아마 오늘 그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레코드 편에서 많이 공감하시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또 재밌는 음악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